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김단비 팀장, 일단 재판이 14분 만에 끝났다고요? 네,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는데요. 첫 공판은 14분 만에 마쳤습니다. 이번 공판은 정 교수가 받는 여러 의혹 가운데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그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비교적 좀 일찍 끝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로 잡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정경심 교수는 그럼 오늘 재판에 나왔나요? 원래 이제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은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고요.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재판을 할 때 어떤 증인을 부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증거는 인정하고 어떤 증거는 부인할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재판은 공판을 진행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대부분 다 공판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경심 교수도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두 가지 큰 쟁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사실 정경심 교수 측도 그렇고 검찰 측도 그렇고 재판 날짜를 좀 미뤄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었는데 결국 오늘 좀 강행이 됐네요. 네, 처음에 이제 양측 다 이 재판 자체를 이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사실 뭐 예측하기로는 뭐 양쪽이 다 그 같이 합의를 한 상황이니까 미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이제 속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말이죠. 이 검찰이 그동안 이제 사건 기록 열람 또는 그 등사를 허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의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댔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그쪽 변호인 측에서 제시를 하는 그 변경기일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관련 수사가 검찰 입장에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창장 위조 방식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사실을 현재 밝혀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소장 변경이라든가 추가적인 여러 가지 어떤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양쪽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이제 법원에서는 그대로 공판 준비 기일을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판 준비기를 한 번 더 잡았잖아요. 네. 그 잡은 게 사실상 기일을 연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오늘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 등사를 허용을 해줬으면 그걸 기초로 해서 누구 증인을 부르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잖아요. 검찰은 수사 아직 다 못 끝나서 수사기밀 밝혀지니까 못 준다고 했던 입장이고, 변호인은 아니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 그래서 둘 다 연기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만나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큰 쟁점은 결국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록 열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 측은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는 입장이었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찰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이 오늘 보니까 보여줘라,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법원에서 이렇게 이유를 한 거는 정경심 씨에 대해서 위조죄로 기소를 한 게 9월 6일이잖아요. 그리고 첫 공판 준비 기일은 10월 18일 오늘이 잡혔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최소한 2주 전에는 변호인이 여기에 대해서 증거 인부를 하고 어떻게 방어 방법을 세우게 하려면은 증거 목록을 보여줬음이 맞아요. 열람 등사를 허용했음이 맞는데 지금 뭔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반적인 재판 절차상에는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최소 2주 뒤에는 열람 등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주 뒤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떤 신병 여부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에서 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위조뿐만 아니라 이 위조 문서를 행사하는지까지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그건 수사 중이라서 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때쯤에는 뭔가 이렇게 열람 등사가 허용이 되고 11월 15일 날 이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공판기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우려하는, 검찰이 우려하는 정경심 교수 측의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되면 그런 걸 가지고 뭐 방어 전략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유출된다든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안 아직 지금 이 공소장 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공범 여부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 위조한 걸 행사한 것 여부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같이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말 그대로 아직 기소가 안 된 부분들까지 정경심 교수가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검찰에서는 좀 주지 않았던 건데 검찰도 어쨌건 이 수사가 무한정 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2주 안에는 최소한 이 정경심 교수의 이와 관련된 혐의 부분은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인 11월 15일에는 변호사도 검사도 그 같은 기록을 가지고 이제 그때 정말 이제 공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검찰 입장에서도 그 정도 기간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수사 자료 유출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건 맞습니다. 이제 공판 준비기를 앞서서 변호인단이 수사 기록 이제 증거 기록이 없으면 변론 준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전략에 이제 방어를 자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변호사 입장이기 때문에 변호인들 입장도 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재판은 이제 한 달 뒤 11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또한 공판 준비 기일인데요.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도 역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예, 안 출석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일부 인사 쪽에서는 뇌종양 얘기를 하고 입원 증명서도 제출을 네. 했다고 하는데 뇌종양 판정을 받은 분이 나오라는 재판 다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 다음에도 안 오실 거고 이제 공판 기일에는 뭐 진단서라든지 확실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때는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정경심 교수가 현재 뇌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죠.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요.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까? 피의자의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뭐 전부 보고받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알고 있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이런 것은 물론 의료기관 직인조차가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 과연 이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관할하는 사항이라 하여튼 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을 한 것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검찰 수사 때도 또 계속해서 건강 이상을 호소했는데 그러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피고인은 일단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뭐 법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민사 재판이야 변호사들끼리 가서 하면 되지만 형사는 반드시 피고인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정말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네. 출석을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재판부도 받아들일 정도 수준이 되는 진단서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낸다면 네. 뭐 예외적으로 뭐 일단은 뭐 그런 경우에는 뭐 피고인을 출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뇌종양 진단과 관련된 진단서가 입퇴원 증명서만 지금 제출한 거죠. 네. 또 지금 어느 병원인지 뭐 의사도 좀 확인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해 주지 않고 저 아파요라고 이걸 낸 걸 가지고 네 아프군요라고 대답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뭐 정경심 교수 측에서 우려를 표하는 네. 그 병원에도 뭐 지장이 가고 이런 여러 문제들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그걸 또 저대로 받아주는 것 자체가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진단서는 좀 정확하게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입퇴원 증명서 지금 검찰에서도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재판을 연기하거나 불출석할 수는 없겠네요. 이거 가지고 안 되죠. 왜냐하면 입퇴원 증명서 거기에 신빙성 여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문서를 작성한 사람 날인도 없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형외과라는 부분도 이상하다 그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진단서를 작성했으면은 뇌종양이 아닌데 뇌종양이라고 의사가 자기 이름 걸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입퇴원 증명서는 어떤 그런 구성 요건을 좀 벗어나가는 면이 있어가지고는 그거 자체도 신뢰할 수가 없는데 의사 이름조차 없단 말이에요. 검찰이 15일 날 정경심 교수 측이 팩스로 입퇴원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힌 거는 네. 우리가 수사하는데 이렇게 애를 먹고 있다 이런 거를 좀 호소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는 입원 장소가 공개되면 병원과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만일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이 맞아서 진짜 필요를 요한다면은 진짜 치료를 요한다고 한다면은 무슨 피해가 가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입퇴원 증명서를 제출을 하고 명의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제출하고 하니까 진짜 뇌종양이
병원이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애매한 병원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입퇴원 증명서나 이런 게 사실이 아닐 경우, 뇌종양이 사실이 아닐 경우면 오히려 구속영장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확실한 진단서를 네. 제출하지 못한다면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뭔가 협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입퇴원 증명서를 제출한 게 맞다면은 구속영장 발부하는데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재판과 별개로 검찰 수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 어제 국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뭐 좀 우스개 얘기지만 검찰이 뭐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이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할 거죠. 네. 모든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네, 수사 진행 상황 거의 뭐 대답을 하지 않았죠. 두고 보면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경심 교수의 오늘 재판은 사문서 위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에 수사하는 거 보면 뭐 업무방해, 네. 뭐 증거인멸, 교사 뭐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기소되면 같은 재판부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재판을 또 받게 되나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1심이 끝난 이후에 만약에 추가 내용이 기소가 된다면 다른 재판부에서 하겠지만 1심이 진행 중이라면 굳이 이 재판부를 두 개 나눠서 한 사람에 대한 네. 재판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소장 변경 과정을 거쳐서 공소사실을 추가합니다. 추가해서 되도록이면 한 재판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많고 또 지금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사가 뭐 그냥 평생 할 건 아니잖아요. 네. 머지않아 이제 수사가 종료가 될 텐데 뭐 지금 정경심 교수의 뭐 지금 공판 준비일도 어제 지금 다음 달 15일이고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길이 많이 늘어지죠. 그러니까 1심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재판부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재판은 결국 내년까지 넘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정경심 교수의 지금 변호인들 보면 법무법인이 3개가 걸쳐 있고요. 변호인 수가 18명. 이게 아마 혐의 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래도 아주 이례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이제 법무법인 3개, 변호인 수 18명이면 실제는 그냥 변호사 3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가 네. 저희 법인에서 뭔가를 할 때도 저희 법인 변호사 이름을 다 쓰거든요.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군데 법인을 선임을 했다는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보통 법인 하나 선임하는데도 뭐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사문서 위조 하나 가지고 저 3개를 했다면 말 그대로 저건 이례적인 걸 넘어서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추가 기소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혐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사모펀드 쪽으로 가면 그건 굉장히 또 쟁점도 복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변호인단을 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사 중에 한 명인 김칠준 변호사가 오늘 재판정 앞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데 첫 자리에 인권이 있는데 과연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는지 수사 전 과정을 꼼꼼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건강 논란이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인데요. 일단 조 씨의 모습이 포착된 CCTV부터 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부산의 한 상가를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후드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 허리를 깊숙이 숙인 채 수입 승용차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바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모습입니다.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한 조 씨인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뒷좌석을 열고 꽤 묵직한 거를 꺼내서 누군가에게 건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허리를 숙였다 폈다 반복하는데요. 그러면서 직접 차량 문을 닫습니다. 조 씨는 이곳 상가에서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었죠. 허리를 다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평범하게 쉽게 물건을 옮기는 모습이네요. 네. 직접 운전까지 하고 가는 모습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는 뇌종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도 지금
뭐 디스크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일단 이 영상이 찍힌 시점이 언제예요? 네, 이 영상 자체가 조 씨가 지난 6일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가를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날의 모습이 바로 찍힌 건데요. 조 씨는 이날 이제 허리 디스크 다쳐서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주장했었죠. 법원도 이런 조 씨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다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일반 사람처럼 물건을 옮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게 찍힌 건데요. 검찰도 이 CCTV 영상을 입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확보한 건 6일자, 그러니까 CCTV이고 검찰이 확보한 거는 10일자 CCTV를 확보했는데 검찰도 지금은 좀 멀쩡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통증이 느껴져서 허리 디스크가 수술을 요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은 네. 최초에 얘기 나온 것이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또 네. 목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이 얘기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조 전 장관의 동생의 변호인단에서 나온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난번에 지난 4일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6일에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라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난 뒤에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네. 8일 강제 구인을 해가지고 사실은 피의자 신문 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을 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공범 2명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주범이라고 지금 검찰에서 간주를 하고 있는 바로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이제 구속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그럼 과연 그 정도로 몸이 아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CCTV를 구해서 보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CCTV에 나와 있지 않고 본인이 그냥 걸어가서 짐도 꺼내고 차도 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찍혔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이제 아마 구속 심사를 할 때 다시 이제 검찰에서는 제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은 지금 또 얘기하고 있기로는 이제 목 부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리에서 목 부위로 올라간 것은 혹시 많은 분들이 이게 허리 디스크다라고 얘기했는데 CCTV를 검찰에서 제치를 하니까 그것이 다시 목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하는 그런 일부의 시각도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어디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게 시스템을 보면 마치 환자 행세를 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이게 다소 억울하다면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에 깁스를 한 채 병원에 누워서 인터뷰를 직접 했는데요. 네. 조 전 장관 동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자신이 마비가 왔고 마비가 와버리면 그냥 죽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척수에 상세불명의 부위에 손상을 입었고 이거는 경추 후종 인대골화증 이라면서 이런 소견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안 아픈 것 같지만 쓰러지면 그대로 죽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면 이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비정상적으로 단단하게 굳어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목 부위에 통증이 오고 압박감이 온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허리가 아니라 목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검찰이 이 주장 받아들여서 재청구한다는 방침 좀 바꿀 것으로 보이나요? 아니, 이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검찰이 그 방침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영장을 청구를 할 때 이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는 사실 청구 불허 사유는 아니거든요. 이거 재판부에서, 영장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근데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를 한다는 방침이고 언론에서는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동생의 허리 디스크 수술이 진짜였냐 아니면 허위였냐 이걸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보면은 배임 수재라든지 어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주요 범죄라 그래가지고 운동학원 상대로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된다고 본 거였거든요. 물론 건강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수적인 사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운동학원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채권 소송했다는 부분 있죠. 여기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에 대한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건강 상태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랬다. 그냥 이 정도 가지고는 불충분해 보입니다. 근데 네. 또 하나 좀 이상했던 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주요 범죄인 배임죄 부분의 혐의 입증이 좀 다소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네. 영장을 기각한 건데 문제는 배임죄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말씀한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배임 수재죄 네. 주범이 아닌 공범 2명 돈을 전달해 준 사람, 시험지 전달해 준 사람 네. 둘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배임죄가 혐의가 인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이 배임 수재죄만으로 주범격이면 네. 사실 범죄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고요. 무엇보다 아프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죠. 아프든 아프지 않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